두 가지 대상이 반복하여 등장할 때 수능 영어 특유의 아주 자주 나오는 글의 구조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특히 고난도 유형, 빈, 순, 삽, 함까지 대략 많이 나오면 4문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글에 두 가지 대상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그런 지문들이 4문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두 가지 대상이 등장하는 게 어때서? 그것까지 괜찮은데 두 가지 대상이 표현을 바꿔가며 반복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정보량이 굉장히 폭증하는 것 같고 글의 핵심을 잡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각각의 A, B라고 표기를 하며 레이블링을 하며 글을 이해할 거예요. 이거를 줄임말로 하면 두 대 반등이거든? 두 대 반등 AB.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면 AB 한다. 선생님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걸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두 가지 대상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스텝 1. 그럼 그게 반복 등장하겠네? 스텝 2. 그 순간 A, B를 표시하면서 글을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효율적으로 빠르게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패러프레이징이잖아요. AB가 계속 표현을 바꾸면서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AB로 치환하는 순간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명쾌한 논리 구도로 단순화되어서 쉽게 이해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AB를 하는 거고, 특히 빈칸의 경우 출제자가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하냐면 지문에 나온 이 AB를 가지고 덕지덕지 막 섞어서 선택지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A인지 B인지를 정확히 따져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스텝 1, 글을 읽을 때 두 가지 대상이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왔구나 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인간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가지 대상이 나왔네 라는 걸 인식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해요. 어떻게 파악하냐? 예를 들어 A가 아니야 B야, not A but B 같은 게 나오면 벌써 뭐가 뜬 거예요? 두 가지 뜬 거죠. 필자가 부정하고 긍정한 거. A 또한 하나 더 B가 있어. 이러면 두 가지가 뜬 거죠. A 반대로 B야. 두 가지가 뜬 거죠. 그리고 A 때문에 B가 벌어져, A는 B 때문이야. 이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바로 A, B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많이들 성공은 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운이 더 중요해요 하면서 계속 운 얘기만 해. 그럼 여기다가 A, B를 왜 표시해요? 굳이? 반복되지도 않는데. 언제 A, B를 쓰는 건지 알아야 돼요. 스텝 2. 그 두 가지 대상이 반복하여 등장할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필자는 이 글, 이 손바닥만한 영어 지문에서 두 가지 대상을 얘기했고 이걸 또 반복한다는 건 이 글이 필자가 전달한 핵심이 뭔가 이 두 가지 대상을 조명하는 거겠구나. 이 대상의 관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때부터 A, B를 표시하면서 글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복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문장을 표현만 바꿔서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 등장했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건 이겁니다. 별표 한번 할게요. 앞에서 두 가지 대상을 얘기했는데 예시와 재진술의 시그널, 쉽게 말해 등호 표시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딱 나왔어. 예를 들어라고. 자, A, B는 달라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했어. 예를 들어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A, B가 어떻게 다른지 또 반복 설명해 주겠죠. 그럼 A, B 얘기를 하겠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건 A, B 이야기를 계속 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글의 핵심이 결국 A, B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뭐 한다? 두 가지 각각의 A, B를 표시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린버그는 제안했습니다. Drench hypothesis를. 다운표에 딱 있죠. 뭔 말인지 선생님도 몰라요. 이 가설을 제안했대. 뭐 하기 위해? 대조하기 위해 그 가설을 drip perspective와 여기서 contrast A with B,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 contrast A with B, A를 B와 대조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A, B 두 가지가 일단 소개가 됐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저 두 개가 지금 다르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Drench hypothesis를 drip 관점과 대조하기 위해서. drip 관점은 뭐냐면 아래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미디어 효과 연구의 아래에 깔려있는 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미디어 효과와 관련이 있나 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drip perspective는 하면서 앞에 두 가지 대상 우리가 파악했는데 두 번째 걸 뭐 하고 있어요? 반복 등장하고 있죠. 뭘 통해서? this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지시어 대명사를 통해서. 그 순간 반복 등장하는구나.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때부터 무슨 표시한다? A, B 표시하는 겁니다. 진짜 쉬운 거라니까? 두 가지 대상 나오고 반복 등장하는 순간 A, B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A랑 B를 어디다 표시해요, 선생님? 순서대로 하세요. 나온 순서대로. 얘를 뭐라고 해? A. 두 번째 나온 걸 B. 그럼 얘는 뭐예요? A라고? B잖아. 이거는 이게 B. 이렇게. 자, 이제 가볼게요. B는, 자, 지금 이게 A랑 B가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생소한 개념이라.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얘를 풀어주는 것 같아. 미디어 메시지 영향력을 뭐로써니까 이제 B를 설명해 주는 거야. 뭐로써? 꾸준한 떨어짐으로 설명한대요. 어떤 떨어짐? builds up, 쌓는. residue of meaning, 의미의 잔여물을 쌓는. 어디에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여기다 무슨 표시할까요? B를 그대로 반복한 거니까 이런 게 B구나.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즉 하고 있죠. 그럼 여기 뒤에는 안 봐도 뭐예요? 또 B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Kind of like, 약간 뭐와 같은? The formation of 석순, 동굴의 석순의 형성과 같은. 석순도 뭐다? B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A가 뭐고 B가 뭔지 편가르기를 하면서 글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면 오케이. 드립은 뭔가 꾸준한 드립. 우리 드립 커피 뭐예요? 드립 커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거야. 의미의 뭔가 잔여물을 쌓아가는. 그게 석순이랑 비슷하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석순 뭐예요? B가 형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석순은 쌓이기 때문이에요. 뭐와 함께? 추가와 함께. 한 알갱이의 미네랄의 추가와 함께 한 번에 어떤 알갱이 똑같은 장소에 떨어지는 모아기 전까지 충분한 알갱이들이 모이기 전까지 암석의 형성이 되기 위해 지금 막 석순의 형성 과정을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한 방울씩 돼가지고 석순이 된다. 자, 여기서 이해 중요해요.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행동 영역 뭐야 돼요? this가 나왔어요. 뭐죠? 이것 앞에 있는 B.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B가 일단 맞다고 쳐보고 반드시 내용 연결을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순수합에서 this는 항상 엄청난 의심을 해야 되는 시그널이에요. this 있으면 연결되겠네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앞 내용 가리키면 연결될 수 있나? 하면서 내용적으로 늘 따져야 돼요. 그럼 해볼게요. 오케이, 이거 B를 집어넣고 한번 갑시다. 자, 이렇게 한 방울씩 석순과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네가 보고 있다는 것을.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동사원형. 정치 전문가가 예측하는 걸 네가 보고 있어요. 뭐를?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걸 보고 있어. 어떤 평론가가 나와서 누가 될 거예요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게 지금 한 방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좀 더 예시를 읽어봐야겠습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너는 너무 인상을 받았어. 뭐에? 그 전문가의 자신감과 추론에 인상을 받아서 so that 구문, 그 결과 너는 그녀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만들었어. 에요. 즉 너도 역시 믿었다는 거지. 그 후보가 선거에 이길 거라는 것을. 자, 여러분 너무나 감명받아가지고 그녀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네 믿음으로 만든 거. 여기 이게 읽는 순간 이게 무슨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지? 이건 B가 아닌데? B라고 보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고입니다. 다시. 여기서 this를 보는 순간 오케이, 앞에 있는 B가 맞다고 치고 한번 읽어보자. 아직 예시가 시작되려고 계속 읽어보자 했는데 뭐야? 갑자기 믿음을 바꿔버렸잖아. 이거는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석순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B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글의 흐름이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읽는 순간 이상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갭으로 딱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로 내려가면 대조적으로 나와요. Drench hypothesis는, Drench hypothesis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다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A라고 표시했죠. A라고 할게요. 얘는 설명합니다. 뭘 설명해요?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어떤 때?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믿음을 바꿔요. 뭐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무엇에? 싱글 별표. 싱글은 하나의란 뜻입니다. 정확히 우리말 뜻 알고 계세요. 하나의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 때문에 갑자기 믿음을 바뀌는 게 A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게 B가 아니라 뭐? A라고 치고 읽어보면 갑자기 믿음을 바꾸는 거의 예시가 바로 뭡니까? 전문가 얘기 듣고 그녀의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만든 거죠. 이게 지금 갑자기 바꾼 거죠. 그래서 적절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얼마 걸릴까요? 1분 걸리는 거예요. 1분. this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반응하고 따져보는 것. 그것만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